네, 안녕하세요. 인문결TV를 애청해주시는 우리 인문결TV 자랑스러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 저희 3인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완전체를 오랜만에 이루게 됐는데요. 먼저 인사 나눠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게 코로나 상황이 좀 다시금 좀 불안한 상황이 돼서 네. 일단 저희는 뭐 모든 방역 조치를 마쳤습니다만 경각심을 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쓰고 예,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돼서 우리 예쁜 이용준 교수님은 입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습니다. 입이 예쁘세요? 우리 임상훈 소장님의 뽀얀 피부를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거짓말이 딱 들어가는데 저의 다른 칭찬을 했었어야지. 어떤 거요? 피부를 뽀얗다고 그러면 네. 사람들이 거짓말인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뽀샤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인정. 피부에 네. 그 일종의 뭐라 그러죠? 자격지심, 트라우마. 뭐가요? 뭐예요? 어디가? 아니, 원래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네. 한것도 피부는 깨끗하신데. 여드름에 그냥 피부가 되게 약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나이가 드실수록 또 괜찮아지신다고 지금. 이게 좀 괜찮은 네, 거예요. 가려져서 너무 좋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전 좋긴 해요. 여러 어떤 가지로. 점이요? 네. 그냥 너래. 저는 가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선글라스 쓰고 할까요? 네.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쓰면은 네네. 범죄자 취급 뭐 할 수도 그렇죠. 있어서 예전엔 그랬죠. 처음에 우리 초기에 기억하시잖아요. 유럽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거부하고 그리고 아시아인들 마스크 쓰면은 막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네네네네. 지금이야 뭐 안 그렇죠. 다 예. 쓰는데 그쪽 사회는 좀 그런 게 좀 있죠. 마스크를 쓰면은 좀 뭐 잘못했나 뭐 이유가 범죄자 있어서.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못 쓰는데 코로나가 아마 정리가 돼도 네. 이 마스크는 또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저는 쓰려고요 계속. 아, 왜냐하면은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질병이 안 걸려요. 오히려 뜻은 그래요. 그렇죠. 계속 잘 손 씻으니까 씻고 감기가 줄어들어요. 이걸로 얼굴 안 만지고 네. 마스크 항상 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기사에서 썼지만 프랑스에서 그 질병관리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독감으로 인한 중환자가 사라졌어요. 사망자도 그렇고 줄어들었죠. 오히려 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코로나가 워낙 강력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다른 바이러스가 발디딜 틈을 네. 안 주는 뭐 그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다시 각성하게 만드는 그 효과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근데 저는 코로나 끝나면 마스크 훌훌 벗어 던지고 다닐 거예요. 화장품 값 안 드시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이거 너무 갑갑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마스크가. 그리고 약간 이 마스크 종류별로 이 피부에 조금 그럴 수 있을 영향을 것 주는 같아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내부 천에 따라서. 네, 너무 그러고 보니까 그런 네. 두 분 제가 마스크 드리려고 음. 프랑스에서 마스크 사온 게 있는데 프랑스 것보다 우리나라 네. 게 좋지 않나요? 프랑스 거 있어요. 아니 그냥 여기 뭐 파리라고 써 있으니까 좋죠. 잠깐만 기다려. 가지고 올게. 이렇게 방송하다 말고. 저거 좀 쓰고 해. 네네네네. 자, 내가 마스크를 오. 일단 마이크를 끼고 오, 파리 뭐. 그러게. 그냥 우와. 별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그냥 파리 지금 당장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오 예. 오 세상 진짜 감사합니다. 파리라고 써있네. 진짜로요? 와. 이게 마스크도 진짜 마스크는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하나에. 근데 이거는 좀 예. 빨아서 쓰실 수도 있을 이거 거예요. 천으로 된 거네요. 그렇구나. 진짜. 기본. 우와. 근데 대단하다. 와. 와. 파리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Reusable social mask. 그리고 와. 일단 안에 진짜 그 면으로 순면으로 되게 괜찮네. 잘 쓰겠습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네. 네. 혼나는데요. 파리 좀 어떻게? 파리. 파리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참. 제가 어쩌나요? 이번 토요일 날 다시 들어가는데 네네. 많이 심각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참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는 농담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백신도 지금 거부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시작은 했지만 음. 그래서 이제 그 홍보 광고까지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정부에서 광고 네. 만들어서 찍고 그러는데 해라. 그 안 하려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백신을 많이 맞힐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백신을 금지시켜라. 그러면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면 다 맞으려고 달려들 거다. 청개구리 시민의식 사회에서 어떤 청개구리 의식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요즘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쪽 중에 하나가 네. 그 공공성에 제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음흠.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서양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공공성과 그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프리베이트라고 하는 것하고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구분 자체가 그 프리베이트라는 말이 프리바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그 유치한 뭐 좀 이렇게 아직 덜 성숙한 프리매추. 그런 데서부터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네네. 반면에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성숙한 뭐 이런 그러니까는 그 개인적인 것을 굉장히 나쁜 것 그다음에 공적인 것이 이렇게 이런 게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이 절대 권력 시대에는 전제주의 시대에는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은 희생해야 되잖아요. 공적인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제주의 사회에서 잘 먹혀 들어가는데 이게 근대 시민 사회로 오면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뒤집어진 것이 개인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 명예 회복이라 그럴까? 지금 서구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해. 그래가지고 쟤들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우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다. 네네네. 지금 코로나 상황도 똑같은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식당 가도 우리의 전화번호 적고 네. 뭐 사실 우리가 적으면서도 좀 찝찝할 수도 있잖아요. 내 개인정보 유출 네네.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우리가 좀 감수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공성이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왜 내가 개인이 희생을 해야 돼? 내 개인 정보를 왜 줘야 돼?라고 싫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 나라는 과거부터 유교 문화로 해서 국가가 뭘 하라고 하면은 잘 순종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적응을 잘한다라고 보도가 나와요. 참 근데 미숙한 생각 아닌가요? 미숙한 제 생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프리머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권력에 의한 어떤 강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그래서 너무 이제 좁은 해석인데요. 이게 그런 양분론이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 김성수 평론가 시사평론가 아시죠? 네네네네. 그 사람 방송에 한번 예, 가서 예. 같이 아니 지금 다른 TV 방송 여기서 지금 뭐 그 사람은 근데 워낙에 우리보다 구독자가 훨씬 많아서 뒤끝 뒤끝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아. 우리는 뭐 그러려니 해요. 네네네 우리 가족끼리. 네.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와닿는 얘기를 하나 해서 내가 소개를 하려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흔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공화국이 사실 그런 구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렇죠. 것이고 공화주의는 공적인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양립이 되나? 근데 그거를 이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늘 충돌이 오는데 네. 그 민주공화국 너무나도 잘 실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게 또 국뽕이라고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헬조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뭐 특정 정부를 찬양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네네네.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그 만들어 놓은 그런 정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최근에도 뭐 투표도 또 결과도 네네네. 나왔고 네. 어쨌든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죠. 특정 정부가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같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자유가 소중하지만 최근이 아니고 지난해에 독일 언론이 하나 낸 게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자유가 좋다고 해서 그 코로나 뭐 그 검사 거부하고 뭐 해서 한국 사람들은 자유를 거부하고 반납하고 국가에 이제 뭐 이렇게 다 하라는 대로 한다. 결국 그래서 누가 더 자유를 얻었냐? 그렇죠. 그 언론을 그 독일 예. 언론에서 한번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정확하게 네. 본 거죠. 네네네. 거기는 지금 아까 지금 우리 프랑스 아까 물어보셔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 토요일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물론 이제 일주일 예, 격리 자가격리. 그거는 이제 네. 당연한데 네네. 그거 끝나도 봉쇄예요. 아하. 1시간 이상 못 나가요. 어 그래요? 어. 그리고 10km 이상 못 벗어나요. 아이고. 야.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증명서 가지고 경찰이 보여달라고 진짜요? 보여줘야 오. 되고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생활이 그게 아닌 자유냐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들이 찾고자 하는 자유냐고. 그러니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 자유가 있죠. 그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자유가 더 나에게 그러니까 자유가 이게 70이고 이게 100이면 30이 잉여 가치가 있잖아요. 그 잉여 가치가 어디가 더 크느냐를 우리는 매 순간 매 초마다 판단을 하면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네. 지금 방송하면서 좀 약간 더워요 저는. 맞아요. 그러면은 방송 그만둬야지. 그게 자유잖아. 네네. 근데 그 자유보다는 다른 자유가 더 좋잖아 나는. 예.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거고. 네. 배고파도 마찬가지잖아.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매 순간 선택인데 어떤 자유가 나에게 더 큰 자유냐. 그 계산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아니 이게- 그러면 저 소장 이거 파리 어차피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우리 프랑스 사람들한테 한마디 좀 하시죠. 뭐 불어로? 네, 불어로 한마디 좀 카메라를 보면서. 아이, 네. 갑자기? 네, 갑자기 아니, 갑자기 그건 아니고. 마스크 좀 쓰고 다녀라 파리 시민들아. 마스크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네. 천차만별이에요. 음. 이쪽부터 이쪽 끝까지 예. 정치적으로도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다 있는 것처럼 네네네. 마스크 철저하고 예를 들어서 펜도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못 줘요. 혹시 네. 내 펜 가져서 저기 쓰셔도 뭔가, 괜찮겠냐 물어보고 오. 좋다 그러면은 오. 주고 철저한 사람들은 철저해요. 네네. 소위 좀 교양이 있다 예, 싶으면.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 진짜 더럽게 안 듣는 사람. 더럽게 안 들으니까 자꾸 더럽게 걸리는 거야. 안 돼, 근데 안 그 돼. 오염은 네. 안 돼, 안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깨끗한 물하고 오염수하고 오염수 있다 하면 얘기해야 되겠다. 네네네. 근데 깨끗한 물하고 오염수하고 섞으면 그게 깨끗해지나요? 오염이 되나요? 오염이 되죠. 그러니까 이 교양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섞이면 네. 그렇게 돼버려요. 아, 근데 어쩔 네. 수 없이 우리가 또 그걸 또 안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네.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저희 인문결 TV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 임상훈 소장님께서 이렇게 구분한 바에 따르면 교양이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출중하신 이런 걸 분들이 보시죠. 그렇죠. 이 굉장히 소수 정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많아지시면 더 좋겠지만 소수를 제가 너무 왜- 강조하지 마세요. 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일본 현지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이제 그냥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문제를 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다 이해했어요. 아, 일본이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지금 네. 우경화가 됐구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왕조와 같은 그런 세습을 하고 있구나. 거기까지 좋단 말입니다. 근데 일단 환경적으로 지구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한국 국민들이 많이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방사능이 샌 지진으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네. 이게 2011년도 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3월이죠? 네, 3월 11일. 예, 2011년 3월 11일. 이게 그 시점이 묘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충격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이 그건데 일본이 중국에게 GDP를 추월당하는 네. 아, 딱 그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음. 그 미국에 이어서 우리 앞선 그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코너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일본은 자민당의 그 장기 집권 하에서 미국의 보호하에 그러니까 군대도 필요 없는 왜냐면 미국이 다 보호해 주니까 군대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이제 국력을 이제 그 경제에다 쏟을 수 있었고
마침 또 한국에 전쟁이 터져줘가지고 네. 그렇죠. 무지하게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그렇죠. 뽑아 먹을 수 있었고 네. 물론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쨌든 한국을 건드렸으니까 미소가 이래가지고 된 거 네, 아니에요. 네, 어쨌든 네. 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또 아주 잘 받아 먹었고 음. 그 진짜 꿈 같은 시절이 지나가다 어느 시점부터 중국이 쫓아오기 시작을 하다가 2011년 그때 중국에게 GDP를 추월당했죠. GDP를 추월당했을 때 일본은 사실 애써 좀 침착해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충격이 있었죠. 네네. 하지만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언젠가는 추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올 것이 왔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가뜩이나 그때까지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랬던 그 사건이 바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 침몰 뭐 이런 표현까지 이제 우리 예. 많이 등장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표현이 사실은 그냥 뭐 우리 같은 이런 방송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언론에 쓰기엔 좀 그랬죠. 그럼요. 그건 좀 그럼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 보는 신문들일 수도 있는데 너무 자극적인 제목이긴 했어요. 아니 그리고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모두들 이해를 하는 반대 혹은 뭐 그런 정말 지진이 난다거나 어떤 좀 대형 사고 앞에서 너무 쉽게들 네, 맞아요. 그럼 이야기를 쓰시더라고요. 아니 네. 뭐 셉통 뭐이다, 그러니까. 나쁜 맞아요. 나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데 사실은 그들을 그냥 일본이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기에는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네.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그럼요. 그냥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넓은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퓰리즘하고 이제 네, 네. 소통하는 건데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어딘가에 내가 숨어서 나의 권리를 찾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그 깜빵 안에서 넣어주는 거 보는 똑같은 그런 거. 계속 넣어주니까는 거기에 그냥 익숙해지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과연 공적인 장에서도 공론의 장에서도 내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네.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공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예. 물론 그럴 필요 없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잠자는 모습을 내가 공적인 공론의 장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소변 그럼요. 보는 거를 공론의 그럼요. 장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소변 보는 게 부끄럽나?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공론의 장에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공적인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러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창피한 그런 것들인 거죠. 네네. 네.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에서의 그 주권 시민이 아니고 뭐 포퓰리즘 사회에서의 포퓰리스트.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야, 저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 포퓰리스트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누구 뭐 있잖아요. 그 보우소나루 이거 사람 얘기해도 되나?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무슨 뭐 이런 몇몇 그런 사람들이 포퓰리스트지 사람 국민 보고 저는 정치인은 국민을 욕하면은 안 되겠지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도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을 신성시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요. 오히려 반대로 네. 국민이 주권 시대, 시민이 주권 시대라면은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국민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포퓰리스트다 아니다가 그 사회가 포퓰리즘 사회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이제 포퓰리즘 사회라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오염수 문제. 오염수 문제에서 네. 그 일본이 침몰한다라는 예. 표현을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렀구나. 오염수.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네. 하루에 140톤 정도가 이제 계속 쌓이고 있었던 물.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참 곤란하기도 했겠죠. 근데 이 해결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국제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들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걸 이제 방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평양으로. 그런데 이게 다 정제가 되고 방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장 탱크 안에 있는 방사능 농도가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예. 있잖아요. 세슘, 코발트, 안티몬, 루테늄 등등 이제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이 이런 걸 우리가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다만 여기서 이제 스트론튬하고 트리튬하고 이 두 가지는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그 평균 그러니까는 그 저장 탱크 안에 오염된 어떤 그게 저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이거를 그 베크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Q라고 이렇게 써요. 대문자 B하고 소문자 Q 이렇게 베크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초에 그 우라늄이 한번 이렇게 붕괴되는 그 양 그 하나가 하면은 1베크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만큼 많은 오염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평균 값으로 얘기를 했을 때 배출 기준이 있잖아. 이 정도면 네네. 괜찮다.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 30이에요. 리터당 30 베크렐. 한국은 20. 다시 말해서 한국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예. 미국은 18.5. 네. 미국이 제일 엄격해요. 네. 근데 지금 평균 값이 얼마냐면은 리터당 베크렐 얘기예요. 네. 335만 5천. 아니 제가 잘못 읽어서 3,355 베크렐이라고. 3,355. 그러니까는 자기네 기준치보다 지금.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본은 30인데. 네. 그리고 트리튬 같은 경우에는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은 이제 보이는데 예. 트리튬 같은 건 그러니까 이게 중수소죠. 네. 이거는 어떻게 희석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배출 기준이 6만이에요. 리터당 베크렐. 그 다음에 한국은 4만, 미국은 3만 7천. 역시 미국이 제일 엄격하죠. 네. 그런데 이 트리튬의 평균값, 이 오염 저장 탱크 안에 있는 오염수가 말이에요. 58만 1,689.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 방류해도 된다, 뭐 마셔도 된다, 인간한테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몇 배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일본 기준이 6만인데 여기서는 이 저장소에는 58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다로 내보낸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그 살인적인 행위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금 냉정을 찾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지구상에 그 있는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이렇게 그 정도 섞는다고 그게 뭐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이 암 걸려 죽을까까지 그 너무 오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뭐라고 할까 이 사람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만큼 물에 얼만큼 녹이면 얼만큼 해롭고 이게 없어요. 그걸 찾아내기 실험해본 그게 없겠죠.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만한 물에다가 요만큼 넣어서 정확하게 흔들어서 정확한 비율로 그대로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어떻게 가서 더 많이 저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어떤 건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그런 거기다가 이제 방류를 했다. 그러면 언제쯤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에 오느냐, 언제쯤 뭐 부산에 오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알 없어요. 수가 없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태평양에서 이제 바닷물이 빙빙빙 도니까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뿌리면은 그게 돌아서 북쪽으로 돌아서 미국 쪽으로 먼저 가고 이게 돌다 보면은 이제 한국 쪽으로 올 수 있는 이렇게 그럼 그게 많이 뭐 한 4, 5년 걸린다고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계산된 게 그렇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뱅뱅 돌아서 이렇게 온다고 해서 다 희석돼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먹을 수 있는 회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Nobody knows. 그걸 그렇게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아니 그리고 그렇게 태평양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흘렸다고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배출 기준을 뭐하러 만드냐 이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만큼 인간의 해로운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건 다수는 그렇게 오지만 그거는 태평양 물이 흐름을 보고 얘기한 거지. 아니 물이라는 게 무슨 뭐 군대예요? 이렇게 줄 맞춰서 돌게 이게 우리나라 밑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학자들도 하는 얘기인데 그 물이 줄 맞춰 돌아요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 그렇게 이게 우리가 그 일본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 저 다 안전한. 그래서 일본에서 오염수라고 안 부르고 처리수라고 부르잖아요. 걔네들은 우리는 오염수 부르는데 거긴 처리수라고 불러요. 참나.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 말장난하고 그건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탱크를 좀 더 짓고 오래 거기에서 뭔가 처리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든 찾아야지 그게 뭐한 짓이냐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방향은 그러니까 이 원자 발전에 대해서 네.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그 생각도 그 얘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네. 핵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내년 10월쯤 되면 한계가 온다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한계가 올지 몰라도 그거를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옆으로 더 확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네. 더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류를 내년 10월까지 다 찬다고 태평양으로 내보내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무책임한 짓이죠. 아 저는 그 영화 괴물 우리 봉준호 감독의 괴물의 봉준호 감독이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 이걸로 아니 저는 근데 이거 영화 이전에 현실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게 괴물에서도 한강으로 흘려보냈던 그 미군 부대에서 흘려나갔던 그 용액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의 생명체가 괴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영화적인 상상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게 맞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흉흉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다 생태계를 어떻게 훼손할지. 그 영화 괴물에서의 괴물은 네. 영화적 은유지만 그렇죠. 은유라고 하는 것은 A가 이제 B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것은 은유지만 이거는 진짜 실체잖아요. 현실이에요. 진짜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지금 이게 정말 실제 이런 게 선택이 되고 결정이 실행으로 옮겨졌을 때 앞으로 뭐 80년, 90년, 100년까지 갈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막말로 저는 저의 손자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그러니까 손자들 뭐 손자를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만 해도 그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에서의 환경을 도대체 무슨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결정을 하는지 후대에 도대체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비단 그게 일본의 결정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럼요. 결정을 내린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 혹은 그 집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반응이 이런 건 아니죠. 국제적으로도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일본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요. 압도적으로 반대. 그래요? 후쿠시마 주민들도 당연하죠. 당장 후쿠시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후쿠시마 사람들은 네. 그 옆에 계속 이거 쌓여 있고 뭐 그거 빨리 저 태평양으로 이렇게 내보내버리면 그래서, 모른 척하고 나는 그냥 에이 그러지 말지 싶지만 나는 내심 또 잘 됐다. 근데 안 그래요. 그럼요. 예. 후쿠시마 주민들도 압도적인 수가 반대. 나는 거기서 일본의 저력도 있다고 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 그냥 네. 인간이에요. 예. 이성을 가진 맞아요, 인간들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뭐가 삐걱거리고 있지만 그리고 일본 국민들을 조사해봐도 다수가 반대예요. 반대요. 근데 일본에서 문제는 저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 물어보셨지만 잠깐 일본 얘기를 먼저 네네네. 잠깐 하면 일본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 일본에도 분명 양심 있는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학자들 그 학문적 저력이나 문화적 전통 저력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그런 저력이 정치적으로 연결이 안 돼. 그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그 정치가 이 판이니까요. 세습판이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세습판이 그래 맞아. 세습판. 아니 잘못하셨어요, 언니. 이 부분만 보신 분이라면은 네. 요 앞 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일본이 지금 왜 이 지경인지, 일본의 정치권이 왜 이 지경인지 이용준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잠깐 갔다 오셔도 좋아요. 예. 잠깐 끊고 갔다 오시면 돼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로 연결이 안 돼. 그 일본 시민 사회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어떤 목소리를 내도 정치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우리가 나온 그 모든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본의 다수 국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방출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물론 2년 후 정도 될 거라고는 하는데 네. 물론 2년 사이에 무슨 뭐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 같아서는 방출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근데 이게 그 일본에서 약간 소수의 그 환경주의자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네. 진짜로 과반 이상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과반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 과연 우리나라 정부도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예.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렇게 네, 네, 되면. 그럼요. 근데 일본은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 때가 되면은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세습 때문이라고요, 교수님. 이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 그래 진짜. 봐야 뭐해. 그러니까 투표에도 안 바뀌니까 네. 자민당 정권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잠깐 욕 먹으면 참으면 되지. 아니 일본이야말로 쿠데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경이면? 그러니까 거기는 그 변하지 않는 일본에도 68년도에 참. 분명히 학생운동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본은 그냥 이렇게 죽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타까워요. 좀 안타까워요 진짜.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그런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근데 이 혹자들은 또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일본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국제사회 특히나 미국에서 이렇게 용인하는 듯한. 네, 용인한 듯한 그런 발표를 너무나 빨리 아주 재빠르게 냈단 그거는 말이에요. 그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그들을 속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네. 합리적 이제 추론을 하건데 예. 사전에 얘기가 됐죠. 그 일본이 발표하니까 미국이 이제 나중에 그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최근에 그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동시에 일본 갔다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다 이야기가 됐겠죠. 지금 그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국, 당연히 이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의외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거기서 방출되면 이렇게 돌아서 미국 쪽으로 캐나다, 미국으로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 아까 우리 오염수 처리수 얘기했잖아요. 네네. 우리는 오염수라고 하지만 네, 그들은 처리수라고 이야기한다. 한다. 미국은 뭐라고 부를까요? 처리수라고 불러요. 이미 일본하고 얘기가 끝난 거예요. 아니 뭘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진짜. 저는 거기서 네. 그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얘기했었나 이거? 그 쿼드 있죠? 네. 쿼드라고 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예. 사실은 옛날에 인도태평양이 한꺼번에 묶여있던 개념은 아니잖아요. 원래 같이 있던 개념이 아닌데 중국의 급부상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아까 2011년 그 즈음에서 쿼드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그 즈음 이후에요. 2011년 이후로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베 총리의 외교력에 대해서 진짜 꽝이다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것만은 아니에요. 쿼드를 주도한 게 일본이었죠. 그렇죠. 아베의 작품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글 쓰면은 또 막 아베를 칭찬한다고 또 난리들이 돼. 좀 객관적인 건 객관적인 보자고요. 좀. 네. 근데 아베의 그 진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에요. 아이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베가 워낙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또 가능. 총리가 계속 바뀌면 못해요. 그런 일관된 외교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는데 워낙 오래 해가지고 그 아베가 이제 비로소 성공시켰던 것이 쿼드인데. 인도와 호주와 계속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근데 미국이 그때 우리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뭐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 한다는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진짜 손바닥 닳도록 트럼프 끌어들여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일본이 다 깔아준 길을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 물론 이제 이게 어떤 그 지정학적으로 어떤 힘의 균형 관계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이 워낙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힘의 균형 차원에서는 미국이 들어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미국을 이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쿼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일본이 다 깔아준다는데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지금 중국 안 그래도 지금 저 맞서기 버거운데 일본이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인도, 호주까지 다 일본에서 저 끌어다가 앞에다 딱 놔주는데, 그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것 정도는 미국이 그거 저 다 처리했다고 했지? 그래, 이건 처리수 오케이. 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쯤 되면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게 돼요. 저는 늘 품어왔었어요. 국가의 존재는. 세상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예. 국가라는 사회 시스템 우리는 자체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생이 이제 길어야 90년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단 줄 알아. 근데 안 그래요. 네. 국가라는 거는 옛날 국가가 없이 살던 시대가 더 훨씬 더 길었던.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안에서의 국가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의 국가는 네. 행정 조직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없어질지도 모르고, 예. 지금 국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 횡포가 네. 말을 못하죠. 그렇네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그러면 앞서 이 문제를 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좀 좁게는 지금 이 해양으로 오염수 처리수 말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된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집중을 오염수라는 해봤다면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겠죠? 염수 씨는 많지 않으실 것 연수가 같아요. 있겠구나. 예, 염수는 없으실 아. 것 같아요. 미음 발음은 없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좀 더 크게 봤을 때 예. 핵 에너지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 핵 에너지, 핵 발전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가 큰 걸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대체할 게 없지 않느냐. 이만큼 어찌 보면은 위험하긴 하나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두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핵 발전? 핵 발전은 우리가 이제 핵 발전이야 네네네네. 원자력이냐 뭐 하잖아요. 근데 예. 사실 핵하고 원자력하고 똑같은 말을 갖다가 네네.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걸 가지고 발전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원리 자체는 원리는 네. 똑같은데 핵이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고, 원자력 그러면 뭔가 좀 순화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폭탄할 때는 핵폭탄이라 그러고, 네. 에너지라고 에너지라고 할 때는 원자력이라 그러고 이제 예. 그런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핵 네. 에너지 그러면 핵을 이렇게 되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경제적이고 되게 깨끗하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비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물론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자원이지만 제한된 자원이라 하더라도 요만큼 갖고 할 수 있는 거면은 일이 크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다룰 수 없는 그런 그 우라늄도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한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예. 그런 자원이긴 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의 경우를 봐서 알고, 체르노빌도 우리가 이제 직접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역사 쪽에서도 봤을 거고, 그 피해는 아직까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체르노빌 피해는 지금 아직까지, 그리고 정작 그 옆 나라들이 지금 다 그러고 그럼요. 있어요. 그때 핵구름이라고 하죠. 그 핵구름이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여자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생을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불임. 근데 그러니까 그 동네, 그 마을이 다 그렇다는 거죠.
소련에서의 일이었지만 그 오. 핵그룹이 이탈리아 오. 북부까지 영향을 주었고 그 당시에 태어난 영화들은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예. 그것도 지구 대기가 얼마나 넓은데 그 골고루 퍼질까요? 그게 골고루 가냐고요. 그럼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네. 태평양 그 얼마나 넓은데 그게 골고루 다 퍼지라는 법이 음. 어딨냐고. 체르노빌 그런 기억, 후쿠시마 이런 기억. 인간이 정말 100%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을 하면서 원자력을 발전을 얻을 수 있다면은 뭐 그 이상 얻을 그 좋은 게 없겠죠, 당연히. 네네. 그런데 이런 피해, 정말 다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피해.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 그 혹은 얘기를 하지만 대책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도 이해는 한편으로 가긴 가요. 대책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차원으로 보자면은 핵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당장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대체 에너지를 조금씩 비율을 늘려 나가는 것이지 네. 당장 그 핵을 다 없애자는 얘기는 분명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어떤? 덜 움직이고 덜 움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인 것 예, 같아요. 우리가 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가능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으로 발전을 얻는 것을 태양열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각 가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작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대체 에너지로 교체를 하는 것이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통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선박, 비행기, 뭐 기차, 뭐 모든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는 요즘도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처 자기 동네에서 예, 예. 나오는 네. 그 음식 소비하기 네. 그런 것만 해도 사실 그렇죠. 그 연료를 훨씬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 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고 저기 제가 자료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전 세계에 지금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 지금도 여전히 가동하고 있고 여전히 계속 건설하고 있는 나라들이 주로 어떤 나라들일까요? 주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소비 많이 하는 나라들. OECD 국가들. 그렇죠. 미국, 그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인도, 이란,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좀 크고 많이 소비하고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가동 중인데 건설하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 건설 계획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네.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터키예요. 아.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주로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있고 네.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 지금은 가동 중이지만 제가 네. 아까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네. 갑자기 원전을 다 끄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은 가동 중이지만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없어질 나라.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중단이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 네. 과연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그리고 벨기에. 그 다음에 스위스. 이 세 나라는 결단을 내렸군요. 그렇죠. 현재는 가동 중이에요. 네, 네. 갑자기 어떻게 끄겠어? 예. 현실적으로 안 되죠. 예. 하지만 앞으로 줄여 나가다가 언젠가는 네. 원전을 그 완전히 제로로 네.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원전 자체가 불법인 나라들도 있어요. 불법이요? 예, 오. 하면 안 되는.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하. 그 원전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원전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원자 공학을 굉장히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했잖아요. 네, 네. 당연히 이제 많은 엘리트들이 그로 예. 가기도 했고, 예. 그럼 갑자기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음. 물론 이제 이런 그 모든 산업 큰 구조가 이렇게 변화될 때는 당연히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본질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면은 뭘 해도 연구를 하실 수 있죠. 그 대체 에너지를 그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누가 원자력 찾고 그럼 당장 뭐 어떻게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의 네. 비율을 그리고 30년, 40년이 아니라 100년 내다보고 줄여 나가자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환경 문제가 아직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게 툰베리가 화가 나는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우리 툰베리 쪽이 네. 우리 툰베리 저는 저보다 좀 언니라고 생각해. 뭐 정말 나도 누나 그럴래다가 지금 저기 생각은 누나 같아. 지적인 이런 그것도 그렇고 이 실행력도 그렇고 정말 언니하고 싶은 언니 삼고 싶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제 지금 구호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당장 현실 문제인데 그럼요. 아직도 그 우리가 뭐 에너지를 지킵시다 예전에 포스터 그리듯이 그냥 그러고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좀 속상한데 환경 문제만큼은 그리고 아까 지금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문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좀 소비 좀 덜하고 움직임도 덜하고 그게 그냥 어떤 이렇게 해야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권하는 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 자체가 지금 니네가 그렇게 쓰면 정말 뭐 막 물수도 쓰면은 진짜 뭐 거지꼴 못 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어른들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가 지구 그리고 바로 내 후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너무 겁이 나는 상황인데 그걸 아직도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뒷전이고 주택개발 이 얘기가 가장 1순위가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저는 슬프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에이, 참. 문화적인 트렌드가 교수님 먼저 아니요, 말씀하세요. 코로나가 경고를 줬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문화적 트렌드를 말씀하셔서 이거는 흐르잖아요. 네, 이 네, 흐른다는 게 이게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인간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것이 있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화적인 현상 같은 것들은 큰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그래 알아 그 얘기 안다고 이렇게 그럼 대책을 내놔봐. 대책이 뭔데? 그러면 대책이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커봐. 근데 왜 그 얘기를 해?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책을 일반 시민들한테 대책을 요구하면 안 되죠. 네.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당장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좀 20대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식당에서 우리 음식을 먹어요. 음식이 이제 다 먹을 수 있지만 남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약간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랬어. 네. 좀 양이 안 찼어도 살짝 남겨야 돼. 이게 다 먹으면 왜냐하면 그 전 세대는 없던 시절이니까 다 핥아 먹어야 되는데 우린 좀 이제 있다 이거지. 아이코. 그러니까 조금 남겨야 돼. 이게 좀 있어 보여. 네네. 그리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우리 윗 어른들은 어땠냐면은 우리 세대가 남긴 것까지 다 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음식을 남기냐 하면서 집에서 최근에 우리 아버님이 저의 외할아버님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옛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네. 그분이 이제 소식을 하셨대요. 네네네. 어릴 때 기억해봐도 그래. 집에서는 조금씩 드시고. 음.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 모시고 나가서 식당 가잖아요. 식당만 가면 과식을 하신대. 아하. 왜 그런지 알겠죠? 이거는 남의 음식인 이거는 건가요? 집에서 먹는 네, 음식은 네. 내가 안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뭐 친구들이 아. 먹잖아. 네네네. 근데 식당에서 먹는 내가 안 먹으면 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식을 어떻게 버리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는 남은 음식을 안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 때는 아니야, 우리는 좀 있어. 우리 뭐 그거 아니. 그래서 꼭 네. 남기려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음식을 남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 보이나요?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 먹는데 네. 진짜 배부를 때 있잖아. 예. 아 이거 집에 가서 먹고 싶은데 어. 그 당시에 창피해서 싸달란 말을 못했어요. 아줌마 이거 싸주세요를 못해. 왜냐하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자, 근데 지금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잖아. 지금은 당당하게 싸야죠. 여기 싸주세요. 그러면 그럼요. 그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럼요. 음식 그게- 쓰레기도 줄일 그러니까. 수 있고. 이게 문화적 트렌드예요. 아하. 그렇지 변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오. 그 우리가 그 빨대 아유 그 왜 빨대 그 쓰지 마. 근데 지금은 저 고리타분하게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우리 일본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 셋이 굉장히 뜨겁게 열띤 이야기를 하고 결국엔 또 환경 이야기까지 그쵸. 나누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이용준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시각도 좀 재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처리수라고 이야기를 한다지만 우리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염수를 이 태평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당분간 저희 이렇게 셋이서 또 완전체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좀 온라인에 그 혜택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이야기 마치면서 한 말씀씩 마무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소장님 지금 이런 상황 일본한테 전 지금 일본인 친구를 사귀어야 되나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네. 근데 좀 갑자기 옛날 일본 친구가 하는 생각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나만 만나면 그 미안하다 그러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과거 역사에 대해서 너무 훌륭하다. 막 미안하다. 그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사람 만날 때마다 막 아이쿠. 미안하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막 네, 저기 네, 네. 그럼 너 어떻게 하는데 그럼 역사책에 배워 안 배운대. 역사책에 없대. 자기가 뒤져서 공부한 거래요. 예.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거 막 한국 사람 만나기만 하면 쫓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애가 친구가 하나 있었어. 너무 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그 일본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본 사람들도 정말 좋은 사람 많고 그들도 역시 인간이다. 근데 네,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그 시민 정신이 다시 깨어나고 시민 정신이 같이 이렇게 만나면은 그 정부도 변할 것 같아요. 예. 아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로.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조정 국면이 있을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럴 조금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은 네. 또 좀 일본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 네. 국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심을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데 자 오늘 두 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좀 예. 일본 덜 미워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볼 건 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 줌으로 화면 분할을 통해서 좋죠. 코로나 시국에 어울리는 그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